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단원 세상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 과정과 주장하는 글 쓰기, 그래서 주장하는 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 뒤로 넘어가시면 마음 열고 토론하기 부분부터 먼저 나갈 건데요. 거기서 보시면 거기 보이죠?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론의 과정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토론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논제들 구분하는 거, 그리고 토론의 과정 이런 것들, 개념, 목적 이런 거, 그 토론의 절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본문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논제들 구분하는 것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내용은 되게 짧은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래 보시면 토론은 왜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유의점 뭔지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는 그 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거기 학습활동 그 위에 보시면 토론이란 하고 기본 개념 나와 있죠. 거기 줄 쳐보세요. 논제에 대해서 찬성측 반대측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주장에 타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 반박하는 설득적 말하기 유형 이런 거를 토론이라고 해요. 토론의 개념이죠. 정리하셨죠? 거기 옆에다가 그 빈칸에다가 이건 토론의 개념이고 간단하게 목적, 토론의 목적 세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대립적인 주장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 했니? 토론의 목적 첫 번째, 대립적 주장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 두 번째, 상반된 두 주장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 검증하여 최선의 결론을 얻음. 이게 두 번째예요. 상반된 두 주장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 검증하여 최선의 결론을 얻음. 그 다음 세 번째,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하게 되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함.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하게 되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함. 거기까지 쓰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볼게요. 첫 번째, 다음 대화를 통해서 토론의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래요. 그런 거 잘 체크해야 되는 거 알겠죠?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거기 체크합니다. 바람직하다, 거기. 요게 토론의 논제죠. 쓰세요. 토론의 논제고요. 요런 거를 토론의 논제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치 논제라고 쓰세요. 가치 논제. 그리고 본문 들어가기 전에 토론 논제의 종류를 그 빈칸에다가 간단히 쓰죠. 토론 논제의 종류. 체크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실 논제. 나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치 논제. 그리고 세 번째, 정책 논제. 요 단원에서는 요 논제 종류 구분하는 게 반드시 문제로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사실 논제라는 거는 나와 있죠? 증거를 통한 논리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한 논제다. 됐죠? 증거를 통한 논리적 사실 입증을 하는 그런 논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두 번째, 가치 논제란 관점이나 시각을 중요시하는 철학적인 논제. 나와 있지? 관점이나 시각을 중요시하는 철학적 논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거. 세 번째, 정책 논제라는 게 있는데 정책 문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는 논제. 자, 그리고 가치 논제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볼게요. 토론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부분인데, 거기 나와 있는 용어 있죠. 논제, 쟁점, 입론, 반론, 최종 발언, 판정. 각각 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 단원이 짧긴 하지만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선생님 얘기부터. 토론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는 고전적 토론을 변형해서, 고전적 토론이라는 거는요, 거기다 쓰세요. 입론, 그리고 반론, 그리고 최종 발언, 이렇게 가는 순서예요. 입론에서 반론, 최종 발언. 이해됐죠? 고전적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2번의 입론과 2번의 반론을 나누어 판정을 내리는 순서. 이해되죠? 거기다 쓰세요. 고전적 토론의 진행 절차. 고전적 토론의 진행 절차. 그럼 우리가 할 토론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보이죠? 입론, 반론, 최종 발언 순서고요. 그 후에 청중이 판결을 내릴 거다. 자, 다음 그림을 보자 하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뒷장 넘기시면 보이세요? 입론하는 과정 보이죠? 자, 찬성 1이 얘기를 하고요. 요게 토론의 절차인데 찬성 1, 반대 1 입론을 해요. 그러면 찬성 2, 반대 2, 그리고 반대 1, 찬성 1 이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찬성 2, 반대 2 그래서 최종 발언을 하는. 이해 됐어요? 헷갈리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아이고. 자, 그 아래로 보시면 선생님, 재현이랑 저는 찬성 측 입장에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 꼭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토론의 논제는 주로 현실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찬성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하는 이유.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하는 이유. 하셨어요? 그럼 토론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냐? 유의점 나와 있죠. 양측이 공평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발언 순서, 발언 시간을 지켜야 한다. 유의점 1. 발언 순서, 발언 시간 지키기. 유의점 1. 그 다음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의견 주장을 이해를 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주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라. 유의점 2. 됐어요? 이제 토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았죠? 라고 얘기를 하고 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물어보죠. 선생님, 그럼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자, 논제를 분석해 봐야 돼. 그리고 중요한 용어는 정의를 내려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요게 거기다 쓰세요. 토론의 준비 과정 첫 번째. 토론의 준비 과정 첫 번째인데 논제 분석하기, 중요 용어 정의하기. 두 가지야. 논제 분석하고 중요 용어 정의하는 게 토론 준비 과정 1. 토론 준비 과정 1. 다음에는 체크하죠. 논란이 될 쟁점을 찾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네. 요게 거기 두 번째. 토론의 준비 과정 두 번째. 했죠? 자, 그리고 반박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자료도 조사해야 돼요. 요게 세 번째. 준비 과정 3. 했어요? 준비 과정 3. 자, 맞아요. 여러분이 활발한 토론이 기대가 되네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논제 분석하고 중요 용어 정의한 다음에 쟁점을 찾고 근거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근거 파악하면서 상대층의 반론에 대비하는 게 토론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셨죠? 자, 그럼 그 아래에 재현이랑 친구들이 토론할 논제 적기 있죠. 그거 체크.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그 다음 토론 절차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재현이랑 친구들이 하게 될 토론의 절차 잘 보세요. 요거 많이 틀리거든요. 찬성 1이 먼저 뭘 해요? 입론을 하죠. 그래서 찬성 1의 입론. 그리고 반대 1이 다시 입론을 하고 찬성 2가 반론을 하고 다시 반대 2가 반론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 1이 반론을 하고요. 다시 찬성 1이 반론을 한 후 반대 2 최종 발언하면 그 다음 이번에 누구야? 그치? 찬성 2. 찬성 2의
최종 발언. 잘 기억해 두세요. 양측 모두가 좀 더 공평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간다라는 거,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토론 절차. 그 다음에 좀 아까 했던 거, 세 번째, 토론할 때 유의점 정리하는 거 쓰실 수 있죠, 거기다. 첫 번째,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지켜야 한다.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 다음 대화 봅시다. 대화를 보고 재현이와 태연이가 토론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봅시다. 자, 재현이가 우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찬성 측의 입장에서 토론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바람직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 다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낭비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거기 씁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반대 측의 근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반대 측의 근거. 내 생각에는 힘들게 번 돈이라 더 아껴 쓰고 경제관념도 생길 것 같은데. 자, 여기 줄치고 쓰세요. 뭐 써야 되겠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찬성 측의 근거 첫 번째. 찬성 측의 근거 첫 번째이자 요거를 쟁점 1이라고 쓰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찬성 측의 근거 첫 번째 쟁점 1.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업세계를 체험해보면 진로 선택할 때도 도움돼서 좋을 것 같아. 요게 찬성 측.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찬성 측의 근거 두 번째이자 근거 2 그리고 쟁점 2 됐죠? 근거 2 쟁점 2. 하지만 내가 거기 신문기사를 보면 찾은 신문기사를 부당한 대로 보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도 많았어. 여기 역시나 줄치고 씁니다. 반대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 했어요? 반대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 그런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까? 그래, 그 자료는 반대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일 수도 있겠다. 반대측의 반론에 대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요거 체크하고 거기다 씁니다. 상대측의 반론에 대비하기. 상대측 반론에 대비하기. 이슈. 그럼 그게 좋겠다. 우리 쟁점별로 자료를 더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이 부분 정리한 걸 좀 보시면 깜짝이야. 자, 논제 관련된 주요 쟁점 정리하기. 첫 번째 나왔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경제관념이 생기냐? 요거 하나. 두 번째, 아르바이트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야죠. 아르바이트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 이외에 쟁점이 될 만한 거 간단히 쓰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가?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회성이 발달하는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회성이 발달하는가? 이 정도 추가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자, 이번에는 자료예요. 다음 자료를 토론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빈칸 채우자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설문조사 봅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있다, 없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을 하겠죠? 자, 그에 대해서 그 아래 아르바이트 종류 나오죠. 구분해서 구분 비율해서 전단 돌리기부터 이벤트 행사장 기타까지 쭉 나와 있는 거. 자, 반대쪽 보이죠?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이 단순해서 다양한 진로 선택, 거기다가 다양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활용할 수 있겠어. 이게 결국 뭐냐? 입장에 따라서 활용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통계 자료 봅니다. 설문조사랑 통계 자료는요, 일단 거기 반대측부터 먼저 보시면 보이시죠? 반대측에서는 주로 뭘 벌기 위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낭비를 부추긴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옆에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사용처 보이죠? 사용처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거기 옆에 찬성측에다가 찬성측에다 씁니다. 두 가지 정도 쓸 거예요. 첫 번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쓰고 계세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을 들어서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로 경제관념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해야겠어. 요거 하나랑 아르바이트로 경제관념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해야겠어. 그걸로 쓰는 거지. 근거로. 두 번째,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반박해야겠어. 두 번째,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반박해야겠어.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 나와 있죠? 그거를 보고 그 옆에 찬성 측에서 다시 쓰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하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아르바이트 경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주장해야겠어. 되셨어요? 여기 가나다를 보시면 토론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 통계자료, 그리고 인터넷 자료거든요. 이 세 가지는 보면 그 주요 쟁점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출처 자체가 분명하고 객관적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전략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자료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실제 토론한 내용을 보고 이제 그 토론의 과정과 평가하는 고기를 배워보는 평가 요소해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사회자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여기 체크하시고 사회자가 논제 소개하는 거죠. 논제 소개 쓰시고 논제 소개. 그 다음 먼저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묶으시고요. 거기 쓰십니다. 토론의 절차에 따라 진행. 됐죠? 자, 그리고 찬성 1측에 뭐야? 그치? 입론 들어갑니다. 입론할 때 거의 보이죠? 찬성 측은 용어의 개념을 반드시 정의해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 학업 이외의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경이죠. 배경. 거기다 쓰세요. 논제가 제기된 배경. 그 다음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시로 하는 일로서 거기 됐죠. 앞에서 좀 아까 얘기했던 거 개념 정의해주라 그랬죠. 거기다 쓰세요. 논제의 주요 용어 정의 했었어요. 그 다음 땡땡 중학교에서 3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거기 쓰시고 뭐라 쓰시느냐. 활용한 근거 자료의 출처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치? 활용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신뢰감을 줌. 자, 그 다음 10명 중 3명꼴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 줄 치시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합니다. 자, 청소년이 훌륭한 사내로 성장하려면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개봉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거 묶어서 쓰세요. 찬성 측 주장의 근거 첫 번째. 찬성 측 주장의 근거 1. 특히 거기 또 묶어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경제관념이 생기고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진로 결정하는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요게 근거 2죠. 근거 2인데요. 근거 2.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근거 2. 거기 묶은 부분에 다시 따로 줄 칩시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경제관념 생긴다. 요게 핵심 쟁점 1.
핵심 쟁점 1. 그리고 직업 체험할 수 있어 진로 결정하는데 도움된다. 요게 핵심 쟁점 2. 핵심 쟁점 2. 구별해서 쓰세요. 핵심 쟁점 2. 하셨어요? 핵심 쟁점 2. 했어요? 자,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박스 치시고, 요게 찬성 1의 주장이죠. 찬성 1의 주장. 찬성 1의 주장. 네,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 잘 들어봤습니다. 사회자 정리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거기 보죠.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자, 요것도 토론 절차에 따라서 토론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어요. 자, 이제 반대원이에요. 반대원에 입론 들어가요. 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경쟁관념이 생기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뭐 한 거니? 거기 묶어서 써요. 찬성 측의 입론 요약. 찬성 측의 입론 요약. 했니? 그러나 자, 거기 또 줄 쳐보세요.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도 출처 밝혔죠. 거기 쓰세요. 활용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신뢰감이 올라간다 뜻이 여기 나와 있죠? 신뢰감이 높아진다. 활용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신뢰감을 줌. 그 다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9.4%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로 답했다. 여기 묶어서 쓰세요. 반대측 주장의 근거 첫 번째. 반대측 주장의 근거 1. 더 많은 용돈으로 뭐 하겠니? 결국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낭비를 부추길 뿐이야. 용돈을 벌기 위해서 낭비 부추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경제관념은 집안일을 도와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들으면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 했니? 여기 묶어서 얘는 뭐겠어? 그치? 근거 2. 반대측 주장의 근거 2 하고 땡땡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 자, 다시 반대측 주장의 근거 두 번째고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자, 더구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은 단순해서 다양한 진로 탐색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요거 반대측 주장의 근거 3. 반대측 주장의 근거 3. 따라서 이 사람 주장은 이거죠. 청소년 아르바이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스 치시고 요게 반대 1의 주장이죠. 반대 1의 주장 하셨어요? 이제 각각 입론이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론을 들어봤어요. 자, 여기 토론의 진행 과정 설명해 줬어요. 쓰세요. 토론의 진행 절차 설명. 자, 그러면 이제 1분간 의논할 시간을 가진 뒤에, 그러니까 이 의논할 시간을 주는 거는요, 거기다 쓰세요. 상대 측의 발언을 분석하고 다음에 반론한 내용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좀 짧죠? 상대 측의 발언을 분석하고 다음에 반론할 내용을 정하는 시간. 자, 그런 이후에 양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분 후. 자, 그럼 이제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부터 이제 거꾸로 반론을 해주세요. 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찬성 2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1차 반론. 체크하시고 1차 반론이고요. 1차 반론 거기 체크합니다. 1차 반론은 자, 거기 옆에다가 쓰세요. 쟁점 1에 대한 반론. 쟁점 1에 대한 반론입니다. 찬성이 얼굴이 더 마음에 드는데. 자, 그 다음 반대측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듣는 것으로 충분히 경쟁관념을 익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줄 치세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과 아르바이트에서 직접 돈을 버는 것은 다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만으로 경제관념을 익히기에는 부족하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요거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반대측 의견에 대한 반박. 자, 그리고 그 뒤에 묶어요. 저는 한 블로그에서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학을 몸에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 묶으시고. 묶으셨어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요게 근거 자료인데요. 찬성 측 1차 반론에 찬성 측
1차 반론의 근거 자료. 했어요? 찬성 측 1차 반론의 근거 자료. 근데 그 옆에다 하나 써놔. 객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져서 신뢰하기 어려움. 개인 특정의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그치? 거기다 같이 써요. 찬성 측 1차 반론의 근거 자료. 객관성이 떨어져서 신뢰하기 어려움. 자, 이처럼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면 돈을 소중하게 해서 돈을 아껴 쓰게 되고요. 자, 요거 거기다 묶어서 써요. 1차 반론의 근거. 1차 반론의 근거. 따라서 그 다음 묶어요. 필요한 용돈을 버는 것, 그리고 낭비와 연결지은 반대측의 의견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여기 묶으시고요. 쓸 수 있죠. 찬성 투의 1차 반론. 찬성 투의 1차 반론. 찬성 투의 1차 반론. 자,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번에는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토론자께서 반론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역시나 반론. 자, 그 다음 찬성 측이 제시한 블로그의 사례는 한 개인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경제관계에 몸에 밴 등록하지 못해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묶으세요. 요거는 찬성 투 반론에 대한 반박. 찬성 투 반론에 대한 반박. 쓸 수 있죠. 반론에 대한 반박. 그 다음 묶어요. 2011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얘네는 55.9% 아르바이트를 본 돈 사고 싶은 물건 구매했었고 11.9%는 오락비로 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묶었어요? 통계 자료 활용한 건데요. 거기다 쓰세요. 반대측 1차 반론의 근거 자료인 반대측 1차 반론의 근거 자료인 통계 자료. 반대측 1차 반론의 근거 자료인 통계 자료. 자, 이처럼 그 다음 묶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불건전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묶으시고 반대 투의 1차 반론. 반대 투의 1차 반론. 얘도 또 문제가 있지. 거기다 써. 반대 투의 1차 반론은 땡땡이하고 자료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 여기다 자료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 반대 투의 1차 반론이고요. 자료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 자,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1차 반론 끝났어요. 이제 2차 반론 해요. 라고 얘기하죠. 이번에는 반대 원부터. 여기서부터 2차 반론. 2차 반론이고요. 이번에는 쟁점 2에 대한 반론. 쟁점 2에 대한 반론이에요.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 묶으셔서 쓰세요. 반대 1에 2차 반론. 반대 1에 2차 반론 하셨어요? 반대 1에 2차 반론. 찬성 측이 제시한 거기 또 묶어요. 찬성 측이 제시한 땡땡이 중학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32.3% 전단 돌리기 21.5% 음식 서빙을 했다. 이런 단순히를 열심히 한다고 진로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 묶으시고. 자, 여기 묶어서 씁니다. 2차 반론의 근거 1, 2차 반론의 근거 1. 뭐 갖다 썼어? 그치, 설문조사 결과. 2차 반론의 근거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또한 저희들이 또 씁니다. 묶으세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면담을 해보니 아르바이트하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고 근로계약서 본 적도 없고 이런 경험 직업색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갖게 하더라. 여기까지 묶으시고 근거 2죠. 자, 2차 반론의 근거 2. 2차 반론의 근거 2. 이번에는 면담 자료 갖다가 그치, 면담 자료 인터뷰한 거. 2차 반론의 근거 2. 면담 자료. 차라리 희망 직업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요게 근거 3. 근거 3. 2차 반론의 근거 3. 자, 이번에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해주세요. 다시 뒤집어줬어요. 찬성이 이제 얘기해요. 제가 면담한 청소년 중에는요,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 경험이 외식 조리학과 진학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는 학생도 있고요. 고용노동부는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계명 홍보 용도를 만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방법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여기다 써야지 뭐라고. 반대 1. 반론에 대한 반박. 반대 1. 반론에 대한 반박. 하셨어요? 잘 써야 돼. 이거 헷갈려. 반대 1의 반론에 대한 반박. 자, 그 다음 앞으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을 잘 알게 되면 아르바이트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에 맞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묶으시고 쓸 수 있죠? 찬성 1의 2차 반론. 찬성 1의 2차 반론. 했나요? 찬성 1의 2차 반론. 자, 그리고 다음 묶어요. 반대측은 앞의 자료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물건 구매나 오락필요주로 쓴다고 했는데 생활비로 쓰거나 부모님께 드리거나 저축하는 경우도 37.7%나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건 놓쳤을까요? 멍청이 이러는 거겠지. 자, 거기다 쓰세요. 반대 2의 반론에 대한, 반대 2의 반론에 대한 반박. 반대 2 반론에 대한 반박. 자,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다시 이제 토론자들의 반론은 모두 끝났어요. 1분간 다시 의논하고 최종 발언합시다. 자, 1분 이후 이제 최종 발언하시오 라고 얘기하죠. 최종 발언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최종 발언 정리합니다. 여기 보이죠? 상대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타당하는 걸 강조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봅니다. 반대투가 먼저 해요. 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려는 청소년이 많아서 근로기준법을 잘 알게 된다고 부당한 대우가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거기 뭐 써야 되는지 알겠죠? 쓰세요. 찬성 1의 2차 반론에 대한 찬성 1, 2차 반론에 대한 반박. 찬성 1, 2차 반론에 대한 반박. 했어요. 자, 그 다음 앞에서 언급했듯 청소년이 여기서부터 또 다시 묶어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더 많은 용돈을 버는 것은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그 업무가 단순해서 아르바이트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요약한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 요약.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 요약. 했어요? 쟁점 중심으로 내용 요약. 따라서 줄치세요. 아르바이트라기보다 학교활동 충실히 미래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해. 자, 여기 묶어서 요게 반대측의 최종 발언이죠. 반대측의 최종 발언. 반대측 최종 발언. 사회자 왈. 이번엔 찬성 측도 최종 발언해요. 그래서 찬성 2가 이제 최종 발언합니다. 많은 청소년이 용돈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사실이다. 요거 체크. 반대측 의견 존중. 반대측 의견 존중. 했죠? 하지만 그 다음 묶어요. 힘들게 번 돈을 쉽게 쓰지 못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 아껴 쓰는 경험을 하면 경제관념 형성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생생한 경우 훗날 사회나 도움될 거다. 여기까지 했니? 거기 또 묶어서 써요. 뭐라고?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 요약이죠?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 요약. 쟁점 중심으로 내용 요약 하셨어요?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바람직해요. 요게 찬성 측의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했어요? 하셨나요? 자, 네,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청중 여러분께는 지금까지 토론과정 바탕으로 토론평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이거 좀 잘 써요. 자, 논거의 정확성. 논거. 알지? 증거. 논거. 논리적 증거. 그래서 논거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주장의 일관성. 쓰고 있죠?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주장의 일관성, 그리고 토론 규칙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토론 규칙의 준수 여부. 썼니? 논거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주장의 일관성, 그리고 토론 규칙의 준수 여부 잘 지켰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토론 평가의 구체적 기준이 돼요. 했어요? 토론 평가의 구체적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그 맨 아래 보시면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으나 거기 체크에 토론 참여자의 역할 및 태도라고 해서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사회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의 입장에서 해야 할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요한 거니까 간단하게 줄 쳐두고 넘어가세요. 일단 첫 번째 사회자 같은 경우는요. 4가지 나와 있죠.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거기 공정성 유지 줄 쳐두시고, 두 번째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 토론 논제 속에 줄 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요약,
가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토론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논제에서 벗어났을 경우 논점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줄 쳐놨죠? 그 다음 두 번째 토론자 5가지나 나와있네. 첫 번째 논제 분석, 토론의 쟁점 밝히기 됐죠?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충분히 준비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 그 다음 네 번째 상대방의 발언 경청,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 논박하고요. 그리고 토론의 질서를 지키고 예의 갖추는 거는 토론자가 해야 할 일. 그 다음 세 번째 청중 나와있죠. 청중은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의 발언을 토론자의 발언 들어야 돼요. 객관적 입장 유지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논거의 아까 얘기했던 거 정확성,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 평가해라. 그 다음 주장의 일관성, 토론 규칙의 준수 여부, 요것도 토론을 평가하는 구체적 기준 중에 하나였죠. 그거 해야 되는 게 청중의 역할. 정리하셨죠?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요. 짜잔. 토론 평가서 보이죠? 그래서 이 평가 기준 있잖아. 논제가 이거고, 그 다음에 입론, 반론, 최종 발언에서 태도 어떤 거 판정해야 되는지 참고해서 보시고요. 요거 묶어서 또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에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요거 일단은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장과 근거 정리한 거. 자, 토론의 각 쟁점과 주장 근거 정리하는 거. 쟁점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쟁점 첫 번째 아르바이트하면 경제관념이 형성되냐 요거죠. 그래서 찬성 측은요 경제관념이 형성된다 측이고 안 된다 측이야. 근거로 든 거 찬성 측 쓰세요.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게 된다. 했니?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게 된다. 이거 쓰시고. 반대측은 경제관념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근거로 2가지 들었죠. 첫 번째, 더 많은 용돈을 벌어서 불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많은 용돈을 벌어서 불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학교에 경제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부모님께 용돈 받거나 학교에 경제교육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 쟁점 두 번째 나왔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게 실로 타는 데게 도움이 되느냐. 쟁점 잘 기억하라 했다. 이런 거 쓰는 걸로도 잘 나온다. 찬성측 진로 탐색에 도움돼. 안 돼. 근거 첫 번째. 근거 2가지 들었어요. 찬성측부터. 직업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하나. 직업세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하나. 두 번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관련 학과로 진학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됐어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관련 학과로 진학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그 다음 반대측 역시나 근거 2가지. 첫 번째, 아르바이트 하는 일은 단순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 단순하다. 두 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 두 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 하셨어요? 그 다음 토론 과정 평가하는 거 보시면 토론의 과정을 고려해서 다음 발언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거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까 그 문제가 있었던 거 있었죠. 여기 얘 같은 경우는요, 거기 옆에다가 3가지 정도 쓸까요? 첫 번째, 블로그의 사례는, 블로그의 한 개인 블로그잖아, 그치? 여기 블로그의 사례는 객관성이 떨어져서 신뢰하기 어렵다. 했어? 블로그의 사례는 객관성이 떨어져서 신뢰하기 어렵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감각이 몸에 밴 원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인지 아르바이트 경험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 경제감각이 몸에 밴 원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인지 아르바이트 경험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경제 감각을 길러준다고 섣부르게 일반화했다. 다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경제 감각을 길러준다고 섣부르게 일반화했다. 일반화.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희연이 얘기. 자, 여기 보이죠? 얘 같은 경우 두 가지. 첫 번째, 사고 싶은 물건의 구입을 물건 구입을 불건전한 소비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불건전한 소비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두 번째, 건전한 소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토론 결과를 판정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각각 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반대 측의 승리를 보는 경우랑 찬성 측의 승리를 보는 경우인데, 일단 반대부터. 반대 측의 승리는 이유 씁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상대 측 발언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찬성 측. 둘 다 알아두세요. 찬성 측의 승리는 이유 써야겠죠? 이유. 반대 측의 자료 해석이 부적절했으며, 찬성 측이 반대 측의 반론을 효과적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하셨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이건 토론의 의의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이죠? 토론을 준비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게 됐고, 우리의 직계를 스스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랑, 아르바이트 계기로 해서 진로 결정하는 데 사례를 들었고 좋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세 번째,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논제로 토론하기 해서 실제로 관심 있는 논제를 찾아서 모둠끼리 역할 분담해서 해보는 건데 수행시키겠네요. 그쵸? 여기에서 알아둘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논제와 입장 정하기, 그 다음에 쟁점 분석하기, 뒷장 넘기시면 어디 갔니? 자료 수집하기, 그 다음 왜 안 바뀌니? 네 번째, 자료 활용하는 전략 마련하기. 그 다음 다시 넘어가셔서 5단계, 6단계 보이죠? 토론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요걸 순서대로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요걸 순서대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평가서는 그 아래 나와 있는 이 평가 기준 있잖아요. 아까도 했던 건데, 입론에서는 요 2가지, 반론에서는 요거, 최종 발언에서 요거, 태도에서 요런 거 확인하는 거. 요거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요런 거 기억해 두시는 게 포인트.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토론의 절차, 방법, 평가 기준,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거 빈칸 채우고 끝낼까요? 몇 장이냐면 87쪽. 첫 번째 거, 논제에 대해서 찬반 나뉘어서 토론 타당하다, 자, 주장이 탈환하다고 내세우고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걸 토론이라고 하죠. 토론의 절차는 입론 반론, 최종 발언 순서라고 했고요. 찬성 측으로 끝나서 찬성 측의 최종 발언으로 역시나 끝나요. 시작해서 반론할 때는 상대 측의 입장 논거 잘 파악하고 적절한 근거 들어서 반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경청하고 존중해야겠죠.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나요? 그러면 2-1의 마음 열고 토론하기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